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지켜본 지역민들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말고도 지역 발전을 후퇴시키고 호남을 홀대했다는 멍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광주의 한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비하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 측이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여수 산단의 한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사망 사고가 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적어도 저희가 만나본 시민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자택을 떠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시각,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도 곧 출발하는 차를 타러 가던 사람도 모두 멈춰서 한 곳을 응시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시민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싸늘하게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고생한 시민들도 많은데 자기는 수백억을 고생 하나 하지도 않고 이렇게 행정한 것에 대해서 참 시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죄를 뉘우치기보단 애둘러 자신을 향한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했다며 죄를 지은 만큼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치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의제기나 반발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20여 가지 혐의를 조사하는 검찰에게도 법과 원칙대로 각종 의혹을 밝혀내 정의를 다시 바로 세워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당의 이해관계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세력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중심을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엄정한 수사를 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이후 1년여 만이자 역대 5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쌓인 의혹들이 이번 수사를 통해 풀릴 수 있길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광주 전남과의 관계도 그다지 좋진 않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호남에 남긴 행적을 김철원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때 많은 지역민들은 대통령이 호남을 차별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역대 정권의 정무직 인사들이 인구에 비례해 적절하게 발탁됐는지를 조사했더니 이명박 정권의 호남 인사들은 인구에 비해 지역 대표성이 7%나 적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인사 홀대론 비판을 의식은 했는지 유인촌 문광부 장관의 출신지를 호남으로 바꿔서 발표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차별을 하면 안 되죠. 호남인이라고 홀대해서 속아내고 그런 짓거리를 하면 쓰겠어요? 서울시장 시절 5.18 묘지에서 파한대소하고 대선 후보 시절 고 홍남순 변호사의 묘지 상석을 밟을 때만 하더라도 유력 정치인의 실수쯤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치러진 5.18 기념식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 이물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식순에서 제외했고 5월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기념식은 이때부터 반쪽짜리로 치러졌습니다. 갑자기 2010년을 못 부르게 하니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가 불손하다. 쉽게 말해서 님은 김일성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일성 찬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누가요? 보훈처에서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아직도 사업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3조 원 가까운 예산으로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세우면 영산강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장담했지만 물은 썩고 물고기는 떼죽음 당하면서 강 생태계는 오히려 공사 전보다 나빠졌습니다. 국가 권력이 어떤 공익이나 또 이런 시민들의 그런 삶의 질을 위한 정책적인 그다음에 예산 투여 이런 노력들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을 잡았다. 그런 결과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사법 처리를 받을지는 곧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지역을 차별하고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반환경, 친토목 정책을 펼친 그의 행적은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의 확산 속에 대학가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모 대학의 총학생회 간부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사퇴했고 대학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모 대학교입니다. 최근 이 대학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총학생회 간부인 남학생 8명이 15일간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이 대화에는 신입생 환영회 문제로 이의제기를 한 같은 학생회 간부 여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과격하게 성희롱을 하고 학생회 다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을 언급하고 성적인 대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컴퓨터에서 이 대화 내용을 우연히 발견한 다른 총학생회 간부가 학내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며 인터넷에 이를 알리면서 공개됐습니다. 카카오톡 방을 자기들이 우연히 보게 된 경우라 더 놀라기도 했고 더 분노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남학생들을 지탄하는 수천여 개의 댓글들이 달리며 분위기가 악화돼 현재 해당 페이지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총학생회 간부 8명은 전원 사퇴했고 조만간 대자보를 통해 공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학교에서는 학칙에 의거해서 문제를 줄곧 해왔습니다. 뼈아픈 자성과 함께 직성을 전당인 대학에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될 것 같도록 대학의 의지를 굳게 모아서 학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사회봉사와 근신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학가의 성희롱과 여성 비하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대학생들의 경우 성평등 의식 등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주 여성의 전화 박종희 소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학가의 성희롱과 여성 비하가 앞선 기사에서 나온 이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연돼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어져 왔던 문제인데요. 네. 16년도 이후 서너 개 대학의 성희롱 문제가 연이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됐다라고 봅니다. 네네.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셈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을 친구나 동료, 사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남성들만 있는 단톡방에서는 자신들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을 이용을 하게 되고 이거를 장난삼아 했다. 별일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폭력이고 범죄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성의 성적 과시를 능력으로 보는 문화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네. 그 대화 내용 안에서 성폭력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가의 잘못된 성의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계속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나요? 네,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실질적인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마련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가해자들 스스로가 본인이 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는 일반인들의 그 의식을 변화하기 위한 여러 홍보 활동도 같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육과 제도적인 조치를 통해서 대학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 사고 5주기인 오늘. 여수산단 내 한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 장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사망 사고가 나기 3시간 전엔 화재가 났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고무 제품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장치입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32살 하모 씨가 이 기계에 맞아 쓰러진 건 오늘 낮 12시 반쯤. 멈춰있던 기계가 인근에서 청소를 하던 하 씨를 덮치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 씨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업체 측은 기계와 연결된 센서가 하 씨를 제품으로 인식해 작동을 시작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설비는 현재 그 당시에 가동을 하지 않던 설비였고요. 또 주변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나 유관 부서들하고 같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전력 차단 설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업체 측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3시간 전 이 업체의 또 다른 공정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신고 3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고무제품 500kg과 설비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업체 측은 공정과 제품의 특성상 불이 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고 조기에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그것도 한 업체에서 2건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근로자와 시민들의 불안감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금호타이어노조가 해외 매각 반대와 구조조정 철회를 촉구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 투쟁을 벌였습니다. 금호타이어노조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채 광주 영광통 사거리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해외 매각은 국내 공장 폐쇄와 기술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산업은행 채권단과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며 더 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20m 높이의 송신탑에서 13일째 고공농성을 벌여온 노조 지회장 2명은 오늘 오후 송신탑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5분쯤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원룸 2층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45살 안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